맛은 조미료를 넣지 않고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고 신선 재료로 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재료의 맛, 그리고 그게 복합적으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섞어서 재료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맛, 이 정도, 아니면 천연조미료가 있으면 천연조미료가 주는 맛, 그걸 맛이라고 해야지 이 모든 걸 다 제외하고 단순히 조미료가 주는 맛, 그걸 맛이고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공하는 식당을 뭐 맛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. 요즘 먹거리 관련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먹거리 엑스파일, 또 착한 식당을 직접 진행하고 계시는 이용돈 PD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요즘 이 관련 프로그램들이 먹거리 관련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별명이 있으시죠? 암행어사라는 별명도 붙으셨는데 어떠세요?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?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지적할 때 얼굴을 이렇게 까고 다 하기는 곤란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제작팀들이 몰래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하는 과정에 뭐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얼핏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이 저희는 정말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보지만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잠적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굉장히 정말 복잡하죠. 그 팀 구성도 그렇고 단순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. 한 팀에 저희 4명씩 해서 거의 제작팀 한 40명 가까이 되죠. 그래요? 40명 플러스 행정하고 뭐 하면 네.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네. 프로그램 하나에 투입이 되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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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그램 자체도 참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 지금 이용돈 PD님 자체가 스타가 되셨어요. 그래갖고 보니까 그거 보셨어요? 신동엽 씨가 패러디까지 했던데 보셨나요? 바쁘죠. 그만큼 유명해지신 거 아니에요? 이전부터 유명했어요. 신동엽 씨 진행하는 네. 이제 SNL 그거는 네. 젊은이들이 많이 보잖아요. 네. 거기서 신동엽 씨가 처음으로 자기 장기를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. 누군가 이제 성대묘사 개그맨들이 주로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저를 이용돈 PD라서 흉내를 내는 거죠. 근데 그게 상당히 섹스 코드하고 맞물려가지고 하여튼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나 봐요. 먹거리 엑스파일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처음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 착한 식당이라는 건 참 이름도 잘 붙이셨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반향이 커요.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제 이름 붙인 이유는 네. 엑스파일이 1930년대 외계인들에 관련된 파일이잖아요. FBI에서 보관하고 있는.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외부로 유출을 안 하는 그런 정보,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게 엑스파일이거든요. 그래서 먹거리나 이런 데 관련된 것도 분명히 그런 게 있다. 네. 라고 생각해서 엑스파일로 이름을 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자. 찾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사람들이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한 또 제대로 알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기 식생활에 대한 어떤 변화도 추구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엑스파일로 붙인 거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용돈 PD 이렇게 하면 고발이나 이런 식의 탐사풀을 많이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게 너무 많아요. 네. 그래서 착한 거를 부각시켜보자. 어차피 착한 거를 하려면 착하다는 거를 하려면 안 좋은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착한 게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단순 고발보다는 착한 거를 하기 위한 일부 고발, 이게 이제 기획 의도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위 이제 보통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게 프로그램 기획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게 의외로 예상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의외로 대박을
사실 친 것이고 네. 그 선정하는 기준이 좀 있으세요? 그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는데요. 네. 이런 거예요. 이거를 저희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가족한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손님한테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질, 그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음식에 대한 우리 말하는 그런 장난을 치지 않고 맞습니다. 정말 정성스러워서 음식을 네. 만들 거라는 생각이 네. 기본적으로 들었어요. 저는 그렇게 이거를 착한 식당 선정 기준을 정의를 내리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착한 식당 그 주인들을 보면 정말로 착해요.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뭐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돈을 벌고 이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착한 식당 주인들이 저희 방송 나가기 전에 돈을 잘 못 벌어요. 그게 한국 사회니까. 네. 대신에 음식을 조미료 넣지 않고 또 맛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이런 거를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 거죠. 네, 네. 자기를 홍보하기위해서 뭐 그 많은 시간을 쏟고 이런 게 아니고 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그런 착한 주인이 만드는 음식은 정말 착한 것 같아요. 네. 일반인들이 이제 그 MSG나 그런 인공감미료, 천연감미료에 반대되는 음식들을 먹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뇌가 마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들이 푸드테라피에서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미각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네. 굉장히 힘들어요. 저는 뭐 조미료 넣는 게 그러니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, 들어요. 네. 조미료 넣지 않고 자연에 맞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받고 네. 드린 노력만큼 그런 식당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고 적절히 넣는 집도 있고 또 많이 넣는 집도 있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테이블에 소금하고 후추만 넣지 말고 조미료 넣어서 먹고 싶은 사람 본인이 처먹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이 먹거리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정보가 이렇게 좀 극과 극이에요. 그런데 그거를 좀 평균치로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하지 않으실까?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기획 의도이기도 하고 네.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계속 가면서 1년이 넘었는데 전반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정부 식약청을 보면서 정부나 먹거리 자신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잘 몰라요. 네. 무관심한 것도 많고 네. 그 다음에 따라서 손님들 소비자들이 무관심을 하니까 잘 모르고 무관심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식당이나 먹거리 만드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먹거리 문화가 우리 전반적인 다른 산업이 발전하고 IT가 발전하고 국민소득 2만 불을 넘고 하는 전체로 봤을 때 먹거리는 저는 국민소득 한 5,000원 뭐 5,000불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특히 동의합니다. 네. 음식을 만들거나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왜 대기업 안 조지고 그 영세 식당 하는 사람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결국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선진한 민주화 뭐 확실한 민주화가 되려면 이게 조그만 거에 대한 신경을 제대로 쓰는 것부터 그러니까 개인이 민주화되고 선진화돼야지 그게 모여서 전체가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개인은 길거리에서 침 뱉고 담배 아무데나 버리고 하면서 국가가 어쩌고 뭐 이런 또 개인은 투표하지 않으면서 민주화 바라는 그것도 웃기는 거죠.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식당 문화, 먹거리 문화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음식 재탕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음식 대부분이 우리는 반찬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음식 재탕은 식당 분들은 재활용일 거고 저는 재탕이고 그거는 상당수의 식당이 그렇게 해요. 절대 남이 먹다 남긴 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. 네. 다시 갖다가 다른 거 만들든지 다른 사람 식당에 그러는데 그리고 그거를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거 없이 그냥 해요. 당연한 것처럼 종업원들 가서 버리면 혼내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?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
다른 거 욕할 거 없죠. 네. 그건 이렇게 이야기해요. 야, 그러면 음식값 올려야 된다. 글쎄요. 올리면 얼마나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후진적인 게서 벗어나지 못한 게 일단 음식 그 반찬 재활용하는 그 문제인 것 같고,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건 가장 광범위하게 하고 가장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.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하고 지금 법도 3회에다 걸리면 뭐 영업 정지시키고 그거 사형시킨다 그래 보십시오. 뭐 사형은 안 하겠네요.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법적으로 그게 굉장히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음식하는 분들의 철학이나 그런 게 없이는, 아니면 반찬은 전부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라고 뭐 고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면 안 바뀌어요.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어요. 그게 남는 반찬 뭐 또 내는 게 뭐가,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할 소재도 있고. 많은 거지만 네, 네. 우리 정도 수준으로 보면 이게 바뀌어야 될 게 맞거든요. 네, 음식은. 네. 근데 그 단속하기도 뭐 어렵잖아요. 네. 가서 누가 서울시청 직원이 가가지고 단속한다 그래서 그걸 몇 군데나 잡아낼 수 있겠어요. 눈앞에 하루 종일 지키고 있으면 또 안 할 거고. 결국은 음식이나 먹거리 하는 사람들의 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거고,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자기 가족한테 주는 음식, 남 침 묻어 있는 거 가지고 자기 가족 가서 자기 애들 갖다 먹으라고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. 제가 착한 식당에 가장 근본적인 그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은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착한 식당 주인의 철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한 게 자기 가족한테 줄 수 있는 음식을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네. 있으면 반찬 재탕 안 하죠. 네.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진짜 없어요. 네. 그리고 음식을 사 드시는 분들도 그냥 일회용이에요. 그냥 가서 5,000원 주고 10,000원 주고 먹고 뭐 맛있으면 다시 가고, 아니면 근데 거기서 반찬은 재활용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고발을 한다든지 뭔가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가면 돼요. 아이씨, 안 가면 되지. 딴 식당 가요. 그냥 안 고쳐져요. 자기가 10,000원, 20,000원 주고 산 무슨 리시버나 아니면 이런 전자기기 고장나면 전화 걸어가지고 AS 안 된다고 막 해서 어디 올리고 하면서 음식점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. 그러니까 이건 손님하고 식당 주인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만드는 사람들이 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거 보는 거죠. 네. 우리 이용돈 PD에게 MS 질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. MSG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네. 그리고 자연의 맛은 아니다. 앞으로 이제 정말 하실 방송도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또 하시고 싶은 그런 철학을 담은 방송이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지금 먹거리잖아요. 네. 먹거리 말고 다른 소비재, 다른 상품하고 서비스에 대한 또 MSG 맛이 아니고 맛도 어느 정도 있고. 네. 그래서 즐겨 먹으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네. 채널에서 직접 만들 거예요. 앞으로 그 더 큰 그 개선책과 함께 우리 그 정말 외식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식문화가 건강하게 안정되게 그 정착하는데 더 많은 활약과 그리고 더 큰 그런 그 어떤 공헌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